마침내 기다렸던 파리 생제르맹의 2023-2024 시즌을 위한 리빌딩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 파리 감독으로 공식 부임했는데요. 부임과 동시에 취임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의미 있는 앞으로 파리의 이적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발언도 있었습니다. 에니케 감독 첫 기자회견 어떤 이야기 했는지 또 이강인 선수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힌트를 남겼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시 회견 때처럼 알켈라이피 회장하고 에니케 감독이 함께 등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둘이 동시에 조금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할 건지 그리고 또 이제 구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어느 정도 남기긴 했죠. 예, 사실 뭐 새 감독이 왔을 때 이런 정도의 규모로 기자회견이나 뭐 행사라는 것은 뭐 이례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2025년까지 물론 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장기 계약은 아니지만 분명히 엔리케 감독뿐 아니라 많은 선수의 영입이 예정돼 있고 특히 음바페의 거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파리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2+1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피셜이 늦어진 이유는 전임 감독인 갈티에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위약금 문제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제 갈티에 감독이 최근에 조금 인종차별 관련된 그 선수들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그거 때문에 그 문제도 조금 풀었어야 됐다라고 해요. 아마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그걸 가지고 조금 위약금을 조금 더 깎고 싶기는 했었을 거고 또 이제 법리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날 이 모든 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틀 늦어진 거죠? 예, 예 사실 뭐 꽤 늦어졌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 저번 주에도 빠르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이제 갈티의 거취 그리고 이제 음바페가 또 어떻게 본인의 미래를 결정할지를 좀 기다려보고 그래야지 좀 이제 기자회견 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좀 애매하다. 뭐 일단은 뭐 고맙다라고 이제 갈티의 결별 발표를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7월 5일 낮에 했고요. 일단 엘리케 감독을 확실하게 밀어주기로 했다는 게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요. 갈티에만이 아닌 이제 그 수석 코치였던 주앙 세크라멘토까지도 경질한 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주앙 세크라멘토는 엄밀히 따지면은 물론 뭐 갈티에의 수석 코치기도 했지만은 캄포스 사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뉴 감독과 같이 일했던 것도 캄포스와의 인연 때문에 캄포스가 연결해줬던 거였거든요. 예, 사실 뭐 무리뉴 감독은 캄포스도 데려오고 싶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파리와도 연결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는 저는 남겨놓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가교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루이스 엔리케와 이제 그 캄포스 단장 사이의 가교 역할 거기다 뭐 저 사람이 나름 그래도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니까 무리뉴가 전술대회하고 빠져가지고 데려온 거라면서요. 예. 전술적인 지식이 많은 조금 이제 선수 경력은 없지만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선수들과 관리에 문제가 있었죠. 예, 근데 이렇게 세크라멘토까지도 경질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엘리케한테 본인의 사단을 확실하게 꾸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단장이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애초에 예정됐던 것보다 기자회견이 2시간이 지연이 됐어요. 원래는 오후 4시에 현지 시간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알켈라이피 회장이 이제 외국에서 오다 보니까 뭐 카타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 연착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서 현지에 뭐 스페인, 프랑스 각종 유럽의 이제 큰 매체들의 기자들이 다 와 있었는데 2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새로 짓고 있는 뭐 어느 정도 지어진 훈련 센터를 투어를 시켜줬다 기자들에게. 뭐 전 세계 최고 규모라는 얘기들이 많죠. 엄청나게 크고 부지수. 예, 그걸 좀 보여주고 이제 마침내 켈라이피 회장하고 에니케 감독이 왔는데 물론 실제로는 켈라이피 회장이 먼저 나와서 좀 발언 좀 하고 세계 최고의 감독을 선임하게 됐다 하면서 이제 에니케 감독을 소개를 했고 또 에니케 감독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에니케 감독을 선임한 이유 역시 좀 축구 스타일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뭐 공격 축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패스 축구를 좀 하겠다는 거고요. 팬들 즐겁게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엘리케 감독이 나름 그래도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유망주들도 많이 중용을 했었잖아요. 가비라던가 페드리라던가 그런 선수들 거의 뭐 혹사하다시피 뛰게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데려온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현재 파리가 블링블링 스탑 군단은 실패했다라고 자인을 한 셈이다 보니까 메시가 떠나면서 그러면서 젊고 굶주린 선수들로 리빌딩 하겠다. 뭐 그게 바로 이강인 선수도 거기에 해당하는 선수인 거고요. 그리고 에니케 감독의 이력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말씀드리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일단 바르셀로나 2군 감독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 AS 로마 물론 여기선 실패했지만 이탈리아 리그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셀타 비고는 사실 라리가의 중위권 팀인데 여기서 성공했죠. 좋은 경기력으로 좋은 성적을 냈고 예. 그래서 바르셀로나를 맡았고 여기서는 또 빅클럽을 이끌고 트래블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성과를 뭐 어떻게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 대표팀 유로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 월드컵에서는 기대 이하의 성과지만 어찌됐거나 자신의 족적을 남겼어요. 다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그 월드컵을 앞두고 일단 모레노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 연결됐던 모레노와도 이제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둘이 이제 아예 갈라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월드컵 앞두고도 수석 코치를 경쟁했는데 그게 조금 크게 작용한 게 아니냐. 월드컵 그렇죠. 시즌에는 그런 예.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그 사이에는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혼란한 시기였는데 이제 엔리케 감독은 프랑스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요 기자회견에서 핵심적인 멘트를 몇 가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알려진 대로 지난주에 이미 파리에 와서 이틀 동안 협의를 했잖아요. 부임 협의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할지의 협의였다고 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팀을 구성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 얘기는 어떤 선수를 어떻게 데려올지에 대한 논의가 정리가 됐다는 것인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공격적인 사고방식. 우리 축구는 실리 축구, 이기기 위한 축구가 전혀 아니다. 일단은 재미있는 축구, 감독으로서 나는 물론 선수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하겠다. 요 선언은 중요한 게 실제로 이제 시즌이 진행될 때 팬들이 요 발언을 두고 이제 경기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발티에 감독 같은 경우는 조금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센터백 3명을 배치하는 등의 그런 축구를 하다 이도저도 아니게 됐죠. 그렇죠. 성적이라도 잘 나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성적도 나오지 않고 재미도 반감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예, 그런 가운데 또 이적 시장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이마르는 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난 아직 네이마르와는 이야기를 못 해봤고 아마 지금 파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조기에 합류한 누누 멘데스나 무키엘레만 얘기를 해봤다. 다만 변화가 있을 것이고 분명한 플레이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즐기기 원한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축구 철학, 경기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 부담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슷한 수준의 같은 꿈을 가진 팀이 1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압박감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미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든 경험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세부적인 부분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내가 우승한다고 장담은 못하겠다. 하지만 당연히 내가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목표는 우승이다. 그런 스타일로 우승하겠다는 것이지 우승을 포기하면서 스타일에 집착하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제 경기는 경기 스타일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거나 우승을 위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사실 엔리케 감독의 인터뷰가 아니라 알켈라이피 회장의 이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켈라이피 회장으로부터 직접적인 공식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니까요. 예.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보도상은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 7월 말까지 답변을 요구를 했다. 음바페한테. 그러면서 바이아웃 조항이 들어간 재계약을 체결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만약에 재계약하지 않을 거면은 이번 여름에 그냥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공짜로 못 보내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시안까지도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음바페가 잔류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가 잔류하길 원한다. 하지만 음바페는 새로운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재계약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2주 안에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문은 열려있다. 이거 팔겠다는 소리인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질질 끌지 마라. 왜냐면 우리도 너가 나가면 데뷔해야 되고 영입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흘러가고 선수들이 떠나잖아요. 예. 시간을 못 박은 거예요. 야 2주 안에 결정해.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것도 보도가 사실이라는 게 떴어요. 뭐냐면은 파리 보드진들은 음바페가 파리에서 공짜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을 믿고 있다라는 보도 그쵸.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너가 얘기한 전 거잖아 근데 이런 거죠. 저는 이거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또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절대 공짜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예, 다만 이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는 건 내 잘못은 아니다. 음바페가 잘못한 거 아니냐. 약간 근데 이렇게 하는 이거 거죠.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이것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음바페가 떠나면은 그때 비난이 어쨌건 파리 그렇죠. 쪽에도 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음바페 쪽으로 돌려버리면은 이거는 음바페가 도리어 이제 압박을 받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 중요한 게 이 멘트예요. 여기 프랑스 클럽이다. 네 조국. 너 프랑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너 프랑스 팀이 피해 입게 이렇게 손실 보게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레알로 간다고 공짜로 간다고 네 계약금 받고 이런 국민적인 비난을 받게 돼 있다. 예, 그 지금 은바페가 작년 여름에 재계약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사이닝피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은바페가 이미지도 챙기고 돈도 챙긴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 기자회견은 알켈라이피 회장이 굉장히 작심 발언들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은바페 쪽으로 모든 이제 화살을 돌리면서 은바페가 선택을 강요하게 만들어버린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사람 굉장히 지적이구나, 머리가 정말 좋구나 이게 느껴진 게, 알켈라이피 회장이 루이스 에니케를 소개하러 온 게 에니케 소개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려고 왔구나,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주 센 워딩이 나왔고요. 결국 은바페 선수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주 안에 은바페가 이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뛸지 아니면 뭐 새로운 이적을 하게 될지가 궁금한데,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이 보도가 프랑스나 뭐 다른 외신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스페인에서 난리가 났어요. 물론 이제 엔리케 감독이 스페인 사람이기도 한데 은바페가 떠날 경우 가장 유력한 팀이 레알 마드리드이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레알 얘기는 차치하고 파리 얘기를 좀 해보면은 마르카에서 르 파리지앵의 기사를 인용해서 은바페가 떠나면 일단 은바페가 떠날 경우 책정한 이적료가 파리 쪽에서는 2억 유로잖아요. 네. 그 돈을 그대로 재투자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베실바를 무조건 영입할 것이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베실바가 떠나는 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보드진에다가 팔지 말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뒤에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르파리쟁 옛날 기사를 인용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거는 예전 얘기인 건데 케인 얘기는 예전 얘기인 거고요. 예. 그리고 오시멘 얘기조차도 예전 얘기예요. 둘 다 이제 사실상 현재 파리 생제맹은 포기한 단계입니다. 예. 케인은 현재 바이언하고 근접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이제 오시멘도 최근에 잔류 의사를 표명을 했잖아요. 내년 여름에 땅에 네. 가겠다. 그러면서 현재는 무한이에게 집중을 하고 예. 있거든요. 저기 레시포드 얘기가 나왔지만 레시포드는 더 옛날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테나 감독 오기 전쯤 재계약도 엄청난 연봉으로 할 예정이고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니와 베실바 영입에 2억 유로를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뭐 이 두 선수의 영입은 여러 면에 있어서 뭐 합당한 영입 추진이에요. 뭐 그냥 둘 영입에는 1억 8천만 유로가 듭니다. 그러니까 예. 무아니가 1억 유로, 그리고 베실바가 8천만 유로를 책정했다라고 하거든요. 맨시티가.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캠퍼스 단장 엔리케 감독 체제로 대대적인, 특히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리빌딩이 이루어지고 있고, 흥미로운 게 특히 엔리케 감독이 오게 되면서 명확한 것은 조금 라리가 쪽, 스페인 쪽 선수들의 그 비중이 좀 커지는 느낌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파리 생제맹에는 라리가 출신 선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9명이나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기에 이강인 선수도 오고, 아센시오도 오고, 유카 에르난데스도 마찬가지로 라리가 출신인 거잖아요.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예. 뛰었으니까. 이렇게 추가가 되는 데다가, 또 이제 그 캠퍼스 단장 그 사단 선수들도 어느 정도 오는 거죠. 은두루 같은 경우도 캠퍼스 단장이 어쨌건 벤피카와 연결이 어느 정도 있는 포르투갈인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은두루 영입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베실바는 아예 모나코에 데려왔던 게 그 캠퍼스 단장이고, 그래서 베실바가 캠퍼스 단장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는 것도 파리 생제맹으로 오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결들을 봤을 때 뭐 나겔스만 얘기도 있었고 뭐 다른 여러 감독들이 물망이 올랐지만 이제 엔리케 감독이 와서 이제 캠퍼스 단장과 좀 협업하에 새로운 파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적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은바페의 거치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네이마르에 대해서도 솔직히 엔리케 감독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갈 네. 수 있는. 왜냐면은 그 파리 보드진들은 사실 네이마르를 처분하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네이마르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리고 부상 후 시즌 절반도 계속 뛰지 못하고 있고, 연봉도 너무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네이마르를 처분하고 싶다가 파리 보드진들의 생각인 건데, 근데 은바페 상황 때문에 네이마르가 남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도리어 심지어 대표 얼굴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해요. 왜냐면 은바페가 떠나면은 그러면 팀 내 최고 스타는 이제 네이마르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리빌딩을 젊은 선수들로 하고 한다고 해도 팀에 어쨌건 간판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구단의 그 명성도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은바페 떠났는데 네이마르까지 떠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 슈퍼스타가 없어져요. 예. 이미 또 메시도 떠났고요. 베실바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세계 최고의 뭐 윙어 중에 한 명이지만은 이 선수가 슈퍼스타는
약간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쵸. 세계 최고의 선수와 슈퍼스타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팬들의 관심, 그리고 마케팅, 그 유니폼 판매,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마케팅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네이마르는 메시보다도 위라는 소리까지 듣는 예. 선수니까 은바페보다도 위고요. 거기다가 은바페도 어쨌건 간에 전 세계적인 그런 인지도라던가 이런 건 장난 아니거든요. 인스타 팔로워가 1억 명이 네. 넘어요. 가브리 베이가까지도 이제 영입설이 있어요. 이 선수가 네. 바로 이제 엔리케와 별을 같이 하는 이제 스페인 미드필더인데, 그렇다면 네이마르와 은바페의 거치 여부, 그리고 이제 베이가가 오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메짤라로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베이가가 오는 상황이면 다시 또 예초의 계획대로 공격적으로 뛰지 않을까. 뭐 실제 그 프랑스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강인을 공격으로 영입을 했다라고 계속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그 플랜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국 주전으로 중용이 될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백업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냐가 결정되는 거는 결국은 베실바의 거치랑도 연결이 가장 크게 된다. 사실 베이가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베이가는 애당초 중원 보강우 영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파리는 애당초 이강인을 중앙에다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만약에 베이가까지 안 온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까지 뛸 수 있으니까 출전 시간이 조금 더 보존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거였지, 파리는 애당초 그 이강인을 측면의 플레이메이커로 쓰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의 기본적인 플랜 자체는 최전방 공격수가 한 명 있고 측면에 골을 넣는 공격적인 포워드적인 선수 한 명, 그게 바로 이제 네이마르냐 아니면 은바페냐 아니면 아센시오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측면의 플레이메이커가 이제 파리의 원래 구상은 베실바와 이강인인 건데, 베실바가 안 오게 되면 그러면 이강인이 중용이 되는 거겠죠. 예, 결국엔 이제 앞으로 있을 은바페의 거치, 베실바의 영입 여부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정리에 앞서서 아마 지금 6명 정도 영입이 예정된 선수들은 주르륵 오피셜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요르카 구단과의 협상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곧 이강인 선수 오피셜도 뜰 것 같은데, 오피셜 뜨는 대로 또 현지의 반응과 최신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